네, 내일장 빨간패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월요일을 새롭게 책임져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관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뵙고 또 뵙네요. 네,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해외 쪽의 지표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말고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업종 확산 좀 이뤄질 거라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바닥권 종목을 먼저 쳐다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삼성전자가 2%대의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오늘부터는 조금 조정권에 들어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시장이 좀 이상한 게 아니냐. 근데 삼성전자는 눌림목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30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145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뭐 한 10% 이상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단기에 10% 이상 올라온다라면 조정은 받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세권 종목은 눌림목을 노려야 되는데 눌림목을 노리다 보니까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LG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플러스 양봉에서 잡는 게 아닙니다. 종가에 매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자꾸 밑에 걸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얼마만큼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낙폭과 대주를 잡을지 추세주를 잡을지 결정을 지어야 되겠죠. 그 고민 계속해서 뭐 몇 주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체크 포인트 3가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21선을 지지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먼저 접근해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의 강력한 좀 매수 시그널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 자금 지원 합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선을 지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 21선이 지지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21선이 결국에는 추봉상 흐름을 봤을 때 5조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5일선이 21선 골든크로스를 발생시켜 줘야 되는데 오늘까지는 발생이 안 됐고 내일 되면 이제 발생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단기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추세가 파동의 흐름이 조금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선을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지수도 21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 흐름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주봉의 지금 구름대 상단 부위가 얼마냐면 1918포인트입니다. 오늘 딱 고점이 얼마냐면 1918포인트거든요. 이 구름대 고점 1918포인트가 단기 저항대인데 이 단기 저항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로 봤을 경우에는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가격대 조정 말고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18포인트 돌파도 여부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지켜지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 보셨을 때 일자별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지난주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연 4일째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계 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갔었는데 이제 재정절벽 완화 이야기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미국계 자금들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는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이 매수 시그널이 강력하게 들어온 건 아니다. 다만 여기서 외국인들이 아직 만기까지는 3주간의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만기까지 3주간의 시간이 남다 보니까 선물로서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주까지 해서 선물이 매도가 누적 개수가 13,000개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15,500개 정도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권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오기보다는 선물로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 포지션도 그렇게 매도를 많이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전에는 조정폭을 크게 주다 보니까 누적 매도, 매도 개수가 당일날 뭐 3,000개 이상, 4,000개 이상 이렇게 가져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 3,000개 이상을 그렇게 크게 늘리지는 않고
조금 그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했다가 이런 흐름을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확인한다라면은 결국 거래소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느냐 이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현물 매도 쪽으로만 가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선물을 장중에 4, 5천 개 이상 매도를 늘리느냐 이 부분이 이제 그 체크를 할 포인트입니다. 네. 예, 그렇게 늘리지만 않는다라면은 시장은 무난한 흐름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첫 번째 체크 포인트와 당연히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외국인까지 함께 짚어줬는데요. 21선을 지지가 되려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강하게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로 조절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물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만약에 현물을 갖다가 강력하게 매수를 할 것 같으면은 선물을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포지션 자체가 현물을 강하게 매수하기 때문에 금방 포지션 자체를 바꾸면서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현물을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물도 매도 시그널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선물 부분에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강약 조절을 할 겁니다. 네. 강약 조절만 하고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만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만기가 다가오면은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때가 이제 최소한 못해도 다음 주 중반 이후로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또 아주 시간을 끌던 이슈였죠. 그리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합의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만 도는 이슈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나와야 될 이슈가 연기가 됐을 뿐, 네.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긴축에 대한 그 이행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재무장관도 분명히 그리스에서 긴축 이행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이걸 띄엄띄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주지 말고 차라리 440억 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연기가 됐다면서 잠시 흔들렸죠. 그러니까 네. 예, 그 부분은 일시적일 뿐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번 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지표 발표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조금씩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만 이끌어낸다라면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돌발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리스 무난하게 이번에 합의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주말에 이미 좀 반영이 근데 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 봤을 때 주말에 1% 이상씩 다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정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다소 소폭 약세 출발이나 네.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조정받고 그다음에 오후에 다시 반등을 한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일은 전약 후강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약 후강 장세에서 어떻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 전략을 또 짜주셔야 될 텐데요. IT주가 살짝 조정받으면서 간다면 그동안에 좀 다른 쪽에서 수익을 더 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예, 역시 IT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최소한 못해도 2, 3일은 조정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일까지 조정이나 아니면 수요일까지 조정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조금씩 바닥권에서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낙폭 과대주들이 있죠. 대형주들 중에서. 네.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건설 업종들입니다. 예, 이들 업종들로 지금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 수급들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잠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기아차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아차가 오늘 21선을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난 저점 11월 15일입니다. 11월 15일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고 눌림 조정 나왔다가 짝꿍댕이 만들고 그다음에 21선 돌파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같은 수급을 봤을 때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관이 강하게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는 않으나 네.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 쪽에서 보신다라면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 탄력이 조금 강했던 게 뭐였냐면은 삼성물산이거든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수급의 주체인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건설주 쪽에서 단기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느냐 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 게 싸다고 무조건 덥석 잡지 말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매수할 만한 섹터로는 과대주, 낙폭과대주 가운데서 건설이나 자동차 쪽을 봐주셨거든요. 절대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접근을 자제하자 이런 섹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화학주 쪽에서 화학주가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거든요.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그 조금 기술적 반등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네. 지난주 금요일과 아마 오늘까지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21선 돌파조차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 낙폭과대주들 같은 낙폭과대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건설주들이 업황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들 업종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업황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수급이요. 그렇죠. 네. 수급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보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학 쪽에서는 수급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보면서 그나마 수급이 조금 호전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 제가 그 체크를 해가지고 가져 나온 거거든요. 아직 그럼 낙폭과대주 좀 섹터를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하더라도 좀 짧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짧게 네. 봐야 됩니다. 네, 내일장 공략적으로 맞아주실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기아차입니다. 이 기아차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그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상승폭이 좀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0.7% 움직였지만 주가가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우상향으로 조금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그 다음에 기관의 수급만 체크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57,000원. 네, 5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56,000원 이탈시 손절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목표가는 61,000원까지만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1,000원까지도 뭐 지금 이런 장에서는 꽤 좀 쓸게 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틀째 짱끌이 매수 들어오네요. 기아차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빨간펜까지 하면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좀 팁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